연정원에서 나온 봉우수단기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도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 또 구해다 보는 게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봉우 선생님 이제 제자분이 또 필사하신 봉우수단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용어비결이 맨 앞에 있고 용어비결에 대한 실전 팁으로 연정신유법이라는 게 제시됩니다. 그래서 봉우 선생님의 이 공부법은 연정신유법이라는, 자, 여기 봉우 선생님의 방식이 이게 순수 도교도 아니고요. 유교의 정수, 안자가 공부한 정신수련법하고 이 도가의 호흡법이 결합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어떤 가르침인데 지금 이걸 제대로 알고 소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한문을 경전을 또 바로 우리가 쉽게 읽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했다고 해도 그 설명을 제대로 실감나게 했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연정신유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연정이라는 건 연구고 이거는 정신이에요. 정신을 연구하는. 근데 이 정신도 들어가 보면 정기신의 또 줄임말로도 씁니다. 정신. 그래서 어떤 정기 차원의 정신의 물질적 토대이면서 동시에 또 의식성, 정신성, 그리고 이 물질과 의식 사이에 있는 에너지적인 기운.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정신이고, 그냥 정신해서 신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정기신을 포괄한 어떤 신의 작용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개발한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런 정력과 기력까지도 같이 길러주는 방식으로 정신을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연정신유법이라는 건 지금 호흡법이죠. 결국 봉우 선생님은 정신을 연구하는데 당연히 정기가 필수다는 거죠. 이 정기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된 정신이 배양되고 그게 합쳐져서 큰 의미에서 정신이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연구하는 법으로 16개의 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봉우 선생님 직접 본인 말씀으로 요 봉우수단기에 보면 법에는 16개가 있다. 연정하는, 정신을 연구하는 법에는 16개가 있고 그 도달할 수 있는 계제, 계제는 사다리란 뜻이죠. 요게 단계예요, 단계. 계단과 사다리. 정신적인 경지, 단계는 9단계가 있다. 자, 정신연구법에는 16가지 급수가 있고 여기에는 9개의 단계가 있다. 요게 이제 16법, 이제 9단 체계입니다. 요 체계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정신연구법, 이 16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봉우 선생님이 수행하신 법이 다 나오는데, 자, 정신을 연구한다고 해서 호흡을 주로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9단계의 승단을 해요. 9단의 승단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 포함되어야 되는 게 연정신유법과 실제 봉우수단기를 보면 요 9단법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호흡법 플러스, 여러분 정기는 지금 호흡으로 밝혔고 정신도 광명하게 드러납니다. 16법이 끝날 때쯤 되면요, 여러분은 1단에 도달합니다. 호흡법이 1단에 도달하게 되고 정신은 광명해지는데 그 광명한 정신을 제대로 쓰는 법까지 봉우 선생님은 강조해요. 그걸 원상법이라고 해서 원상, 사물의 불변의 진리와 또 사물의 불변의 진리, 시공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도 원상이고, 형이상학적 원상은, 형이하학적 원상은 사물의 과거 모습을 꿰뚫어 보고 나아가서 과거를 볼 수 있으면 또 그 카르마를 읽어내서 과거를 보면 미래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일종의 투시법으로서의 원상법, 이거를 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상, 사물의 근원적인 상은 시간 내에서는 과거의 모습이고 시공을 초월할 때는 불변의 로고스다,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흡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견성을 확실히 하고 이 본성을 꿰뚫어 보고 또 그 정신력을 실제로 활용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 지혜. 여기서는 호흡에서는 정기를 충만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 호흡법의 바탕을 두고 이 정신각성을 한 다음 그걸 이용해서 지혜 개발까지 하는 이런 정신적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원상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래서 호흡법만 익혀도 여러분 호흡법 초단에 들어가고 호흡법 초계가 이런 영적으로도 우리가 화엄경에서 일지보살, 이지보살 말할 때 일지보살의 경지까지 도달하는 힘을 줍니다. 그 정신력을 주는데 결국 이거예요. 결국 정기가 충만하고 호흡법을 통해 정신이 광명하게 깨어 있어도 제가 화엄경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의지 신으로 생겨먹었다는 것, 참나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전엔 견성이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원상을 결국 꿰뚫어 봐야 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상법이 있는 건데 요즘 원상의 작용, 지혜를 개발하는 작용의 측면만 강조해서 원상을 자꾸 과거를 꿰뚫어 보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꿰뚫어 보는 일종의 투시법으로서만 자꾸 이 원상을 접근하시면 이 원만한 영적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바탕으로 든 정신각성, 즉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하죠. 견성과 그리고 그 지혜의 활용법, 이 원상을 꿰뚫어 봄으로써 자명한 진리를 꿰뚫어 보는 그 정신적 어떤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익힌 뒤에 정식으로 1단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단부터 9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봉우수 단계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연정신육법에서는 호흡법이 잘 설명되겠죠. 그 다음 하나씩 또 나아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정신육법에서는 호흡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 1단의 경지까지 정신도 고양시키면서 우리 몸의 기운을 개발할 것인가를 한번 읽어보면요. 연정1법에서는요. 이 한자로는 정실단자,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가지고 잠심수련,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련하라. 요 한자를 이제 제가 좀 다시 풀었습니다. 봉호 선생님이 한자로만 해놓으시고 먼저 한글로 푸신 거에서는 의역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써놓으신 한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정실단자,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련하여 일체의 무념무상하게 하라. 일체의 잡념이 사라지게 하라. 자, 그 다음 잠시만요. 이 필사본 용어비결, 이 보고서단기 보면 용어비결이 맨 앞에 있고요. 용어비결에는 호흡을 어떻게 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호흡을 끊어지지 않게 고요하게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폐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호 선생님은 이 용어비결 뒤에다가 그 팁으로, 실전 팁으로 지금 연정신육법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정신육법이 이 용어비결의 하나의 이제 부록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원상이 시작돼요. 원상이라는 원상 주문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물의 근원을 꿰뚫어 보고 이런 정신적 능력을 개발하라. 그게 나와서 그게 이제 원상이 끝나고 나면 9단 보묘가 시작됩니다. 9단계의 9단 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구계법론이라고 되어 있죠. 9단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요런 이 순서로 원래 원저서가 돼 있으니까 저도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연정일법에서는 고요한 방에 앉아서 마음 비우고 생각을 한번 비워봐라. 제가 강조하는 몰라 괜찮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때는 몰라 괜찮아 하면서 본인의 이제 호흡을 느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호흡만 관찰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아보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다가 요런 거를 지금 봉호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 좀 한 28년도인가 쓰신 글에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해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얼마나 호흡하면서 잡념이 줄어드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정 2법으로 가면요. 서서 흡기, 천천히 기운을 들이시되 가슴을 충만하게 하고 천천히 기운을 내쉰다. 들이쉬고 내쉼을 자연스럽게 하여 걸림없이 순하게 해라. 조금 더 정체됨이 없이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걸요. 편안하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그냥 해보시라는 겁니다. 가슴에 충만하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힘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이쉬면 충만해져요. 편하게 들이쉬고 편하게 내셔서 핵심은 조금 더 정체됨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정 2법입니다. 연정 3법에 가면요. 천천히 호흡을 하되 시간이 균일하여 조금 더 길고 짧음이 없어야 한다. 이제 이때부터는 시계 소리에 맞추든지 학당에서 뭐 제공해드리는 물방울 소리를 듣고 하시든지 호흡 길이를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뭐 2초, 2초
보통 뭐 3초, 3초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하실 거예요, 아마. 혹시 2초, 3초 이런다면 짧은 거 위주로, 편안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예, 2초, 3초 그러면 2초, 2초로 하시기 바랍니다. 4초, 3초 그러더라도 그러면 3초, 3초 정도로 맞춰서 길고 짧음이 없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굵기나 길이를 맞춰서 호흡을 하시는 게 연정 3법이고요. 연정법 4법에 가면요. 가늘고 고르며 면면 호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이 끊어질 때 이어지죠.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듯이 실처럼 호흡하라고 그랬어요. 실처럼 미세하지만 끊어지지 않게 들이쉬고 내쉬고. 봉호 선생님은 절대로 호흡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주가 멈춘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실 정도로 호흡은 그대로 음양이고 우주이기 때문에 태극에서 음양이 돌고 도는데 잠시도 안 멈추듯이 들어가면 그대로 나가고 나가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봉호 선생님 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다 보면 점점 그 기운을 그러면서 아랫배로 밀되 지금 단전까지 기운이 내려가라는 염을 가지고 호흡하시라는 겁니다. 이때 억지로 밀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기운을 아랫배로 밀되 조금 더 억지로 하는 모양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그렇게 밀어보라는 거지 힘으로 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호흡하시면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그게 미는 겁니다. 이때 호흡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예, 조금씩 길이가 연장되다가 연정 5법에 가면은 아랫배에 꽉 찬 기운을 조금씩 좌측으로 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측으로 움직이는 형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점차 어려움이 없이 좌측으로 밀 수 있게 된다. 좌추 공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축이 기운을 밀어본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때도 뭔가 현상, 눈앞에 뭐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하는 당부도 있으시고요. 예, 연정 6법에 보면요. 충분히 좌측으로 기운을 민 뒤에 좌측 상단의 명문으로 끌어당긴다. 다니는 길을 분명히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립니다만은 진각종이나 이런 데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여기 지금 소주천 행로인데요. 여기가 하단전이죠. 하단전 까지 숨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나간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시다 보면요. 이 배꼽 주위에서 기운이 뭉치고 옆으로 민다는 건 이 배꼽에서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좌협하라고 해서 봉호 선생님은 좌협이라고 해야 되는데 왼쪽 옆구리 아래쪽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기를 명문 그랬습니다. 먼저 처음에 좌측으로 기운이 밀리면 그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좌측으로 미는 게 지금 몇 법이었죠? 예, 5법이었으면 6번째 법에서는 이리 한번 위로 밀어 올려보라 하는 겁니다. 예, 추기는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합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하는데 기운이 진짜로 가는지 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여기 기운이 차서, 자 보세요. 이 하단전을 향해서 기운을 모으다가 그게 이제 배꼽을 채웁니다. 그게 충만할 때 옆으로 밀면 나가져요. 아직 이 기운이 하단전에 기운이 꽉 차지 않았는데 배꼽으로 옆으로 갔으면 한다고 해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밀면 가고 이 기운을 끌어서 명문으로 올려보라 하는 겁니다. 연정 7법에 가면요. 6법으로부터 기운을 끌어당기고 우측으로 밀어서 자 이제 우측으로 밀어서 여기서 민다는 느낌이죠. 우측으로 밀어서 우협 오른쪽 부분 측면까지 가게 하라. 점점 다니는 길이 익숙해지도록 하되 들이쉬고 내쉬며 조금 더 고통스러움이 없게 하라. 호흡은 편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들어온 기운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정 8법으로 가면요. 여기 봉호님 설명이요. 호흡하는데 조금 더 인내하는 고통이 없게 순하게 조식이 되어야 된다. 예, 여기서 무리해서 미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연정 8법은 7법에서부터 기운을 끌어당겨서 아랫배로 이르게 한다. 자, 단전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숨이 들으시어. 자, 이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숨을 들이쉬어서 먼저 배꼽제자, 배꼽에 이르게 하고, 네, 우리 몸의 중심이죠. 배의 중심인 먼저 숨을 들이쉬어서 배꼽에 이르게 되고, 좌측으로 끌어당겨서 좌협에 이르게 되고 좌측으로 밀어 올려서 명문에 이르게 되고 우측으로 끌어내려서 우협에 이르게 돼서 우협에서 다시 아래로 밀어내려서 아랫배에 이르게 한다. 이 과정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처음에 왼쪽으로 나가는 곳은 배꼽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다 보면 하단전을 목표로 숨을 쉬지만 처음에 배꼽 부분에서 기운이 차가지고 옆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요 내용 가지고도 예전에 뭐 말 많았는데요. 한문 가지고 제발 원문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에 분명히 흡입지제, 기운이 흡입돼서 배꼽에 이른 다음에 좌인지 좌협하, 왼쪽으로 끌어당겨서 좌측 옆구리 아래로 간다고 써 있어요. 이 문장에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렇게만 하면 연정팔법이 완성돼요. 그러면 사실은 호흡법 소주천이 완성됐기 때문에 호흡법 기초는 충분합니다. 예. 예. 초학자가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5, 6개월은 걸린다. 그런데 이건 직장 가지고 틈틈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니까 전공 확인이 절반만 연습해도 충분히, 그럼 2, 3달이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넉넉히 3달이면 이 정도 다 돌릴 수 있다. 요 돌리면 호흡 1분 정도 됩니다. 자, 호흡 1분 정도 되면 요게 돌아요. 그럼 연정팔법에서 끝나는데 8-1부터 또 8-8 후팔법이라는 걸 뒀습니다. 요게 이제 정밀해지는 과정이에요. 호흡 1분 정도가 되고 이제 이게 돌아가는 중에 호흡 2분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운을 밀고 당기는 법이 정규 행로에서 이탈하지 않게 한다. 8-1법은요. 요 기운이 순하게 잘 돌게 한다. 간간히 왼쪽이나 오른쪽, 위나 아래로 치우치기도 하지만 이거는 보통 있는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학인들은 성의를 한 번 더 내라. 낭망하지 말고 중도괴로 하는 사람, 여기까지 와서 중도괴로가 가장 많다. 중도에 길 바꾸는 사람,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가라. 예, 전공자면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면 이 정도가 충분하다. 예. 예. 그리고 틈틈이 공부하는, 수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1개월 정도 하면은 요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다져져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거죠. 예. 자, 여기 때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호흡 1분 정도에서 이거 돌리고 나면, 제가 지금 뭐 명상 얘기는 안 했죠, 따로. 그런데 처음에 얘기를 했죠. 호흡할 때 무념무상 하면서 하라고. 몰입해서 무타념 무타상이에요. 사실은 호흡만 생각하고 다른 거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호흡 일념이 잡히겠죠. 호흡 일념, 호흡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져서, 호흡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진 채로 기운이 이 정도 1분 기운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거기 집중하다 보면요, 이 경계에서는 정신일치로 인해 정신이 하나로 모여서 해광이 도전한다. 눈앞에 빛이 나온다. 요 빛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눈앞에 빛이 깜빡깜빡하고 나타나는데 머물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요 빛이 나타나는 건 내 안에서 빛이 나와서 그래요. 다 내 마음작용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 내면에 참나가 광명해지니까 밖으로 그 빛이 보이는 겁니다. 요 참나, 광명한 참나가 원래 금단이에요. 요놈이 에너지 먹으면 현주가 생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단전의 기운이, 아랫배 기운이 다 꽉 차서 위로 올라가서 상단전에서 기운 맺힌 게 내 정신하고 합일이 돼가지고 광명하게 빛을 비추면 그걸 금단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빛이 우리가 몰입하면 빛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정신 참나는 원래 광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호흡 1분 정도 기운으로 소주천 완성된 걸로 광명이 처음에 빛납니다. 그런데 제 용어비결 책에도 다 써 있어요. 8-2법을 통해서 기운을 이제 돌리는 게 정규 행로에 이르게 돼서 이제 탈선하는 일이 그치게 됩니다. 8-3, 이 정도 되면 정신이 아주 안정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가끔 나타나지 마음대로 나타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참나각성이 아직 용이치는 않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참나각성을 전공 안 해서 그래요. 그것만 전공하신 분은 호흡 안 하고도 바로 붙잡는데, 호흡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정신각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호흡하면서 호흡의 몰입만 이루어도 정신이 각성돼서 참나가 빛을 낸다 하는 얘기니까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원상법도 그래요. 정신 모아가지고 글자, 눈앞에 글자나 점을 찍는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전생까지 꿰뚫어보는 방식인데, 그것도 호흡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원래. 호흡하면 자연히 이제 더 그런 게 자유롭게 이루어지긴 하는데, 호흡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견성도 호흡 안 한 분들도 다 견성할 수 있어요. 다만 호흡과 같이 가다 보면 훨씬 힘을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호흡만 잘해도 심지어 견성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지금. 호흡만 해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써놓으신 겁니다. 빛이 나오고 참나가 각성된다. 그리고 정신도 명상 중에는 아주 안정이 된다. 그리고 8-3 보면 기운이 왕래가 점점 나타나지 않게 되고, 8-4가 되면
이제 지금 결국 소주천이 자꾸 안정된다는 얘기만 있어요. 기운을 들이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진다. 이때 정신통일이 마음대로 된다. 이제 지금 참나각성이요. 이제 자유자재로 되는 게 8-4 정도면요. 기운 들이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호흡이 점점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태식의 기본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태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단전히 스스로 숨을 쉬면서 호흡이 여기까지 충분히 된 2분 이상 호흡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지는 중에 지금 한 2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호흡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 8-5가 되면요. 기운을 밀고 당김에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요거 돌리는데 아주 수월해지고 콧구멍으로 기운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조금도 정체됨이 없다. 아주 자유자재한 어떤 호흡의 경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되면 정자시에는 거의 무아가 돼서 회광반조가 얼마든지 된다. 이때는요. 회광반조라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회광반조는 과거 다 뚫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정신력이 나온다. 참나각성이 잘 돼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해광반조의 뜻을 두시 마시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이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호흡수련의 털끝만치라도 정체가 있다면 100번 적공이 공 세워놓은 것이 다 허무하게 되니 더 전심전력에서 호흡만 해라. 이때 보일 수는 있지만 보지 마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호흡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목표가 달라요. 즉 일단 호흡법 완성을 목표로 얘기하십니다. 호흡법 완성을 위해서라면 처음엔 그런 거 뭐 보여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정신력 쓸 때 필요한 건 보시고요. 14번 연정법 8-6까지 가면요. 밀고 당기는 요 기운의 폭이 점차 두터워져요. 점점 이 다니는 길이 두터워지면서 기운이 충만해지고 기운 들이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진다는데 여기에 봉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냈냐면 추임법은 여기 기운 돌리는 법은 완성이 됐고 호흡 시간이 초인적 경지를 왕래한다. 이때 이제 태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호흡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시고 이때는 뭐 몇 분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전히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내 흉호흡과 복호흡이 같이 작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8-7 가면 기운이 밀고 당기는 방향이 정구의 행로를 절대 안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법도에 합치된다. 조금 더 억지로 밀거나 당기는 형세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유천이요. 스스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태식이 일어나면요. 이게 스스로 돌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 초단 합격입니다. 라고 이제 호흡, 이게 공식으로 하면 호흡 한 2분 정도면 초단 합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일어나고 하는 일들은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고 좀 약간 그 어떤 상황에 이 단전과 함께 그 숨을 쉬고 작동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하면 한 2분 정도 호흡이면 초단이 될 수 있어요. 이 경기에 오면 정자하건 행주자하건 내 마음대로 기운 돌릴 수 있다. 요게 돼야 돼요. 호흡할 때만 기운 돌리고 말할 때 못 돌리면 안 돼요. 말하건 뭐하건 몸 안에 기운이 자동으로 돕니다. 왜?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동법이 시작돼요. 태식이라는 건 자동법이에요. 단전히 스스로 숨을 쉬면서 여러분 몸의 기운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깨어 계시기만 하면 돼요. 깨어서 알아차리시기만 하면 돼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8-8 가면 밀고 당김에 상하좌우 내 마음대로 한다. 온몸에 기운 보낼 수 있다는데 태식이 일어나고 나면 대주천이 시작되면서 온몸의 경락이 터져버립니다. 몸 여기저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정신계 초등학과 초등과 졸업자로서 온고이 지신하는 현상으로 자꾸 이제 이것을 익혀서 이제 새 것을 알아가는 현상으로 상급에 아직 진입은 안 했으나 초등과 졸업으로는 아주 우수한 자의 정신 단련 방식이다. 정신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호흡을 통해 정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호흡과 맞춰서 발 맞춰서 깨어있음이 깊어져 가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흡 안 하고 순수하게 그냥 나는 참나각성만 하겠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도 일단 따는 법이 있고 원상법, 투시법만으로 뭐 볼라는 데 집중하는 과정에서 참나가 각성되고 여러분이 참나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 그것도 원상하는 법도 그렇게 해도 초계가고 호흡하다가 참나각성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호흡하면서 참나가 깨어서 관찰하다 보면요. 우주 돌아가는, 내 몸 돌아가는 공식, 소우주 돌아가는 공식이 보입니다. 그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초계라고 안 해요. 결국 오행, 인의지로 만물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참나가
오행을 가지고 우주를 굴리고 있고 내 몸도 그래서 이게 소주천이 돌아가고 그래서 대주천이 오행으로 돌아가고 내 참나도 결국 인의의 지신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는 원래 원상법에서 배우는 건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흡 8까지만 해도 사실은 지금 초계 실력 돼요. 호흡법은 초단 맞고 영적으로도 지금 초단 실력은 되는데 봉호 선생님도 초단이라고 인정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알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참나를 가지고 우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원상식으로 말하면 전생 봤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상의 연정 16법을 집필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예를 버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국한하여 북창 정념 선생의 용어비결을 주로 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게 용어비결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비결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참고하라고 써놓는 방식으로 글이 써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16법은 순법, 역법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말 많은데요. 별거 아닙니다. 순법은 한 2초에서 2초, 3초에서 3초 올라갈 때 고르게 1시간 이상에도 고르게 될 때 여유로울 때 올라가는 방식이 순법이고 역법은요. 이 같은 1시간 한다고 해도 아직 다져지지 않았는데 또 끌어올리는 방식이에요. 끌어올릴 수 있는데 끌어올려서 나중에 다지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는 방식인데 충분히 다지고 올라가면 탈 안 나는 순법. 좀 덜 다졌는데 최소 1시간만 할만하면 바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끌어올리면 힘들어요. 몸이 엄청 힘든데 그렇게 끌려오서도 끌어올리더라도 본인이 소화만 해내면 나중에 다지고 나면 똑같아요. 효과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효과는 동일하다. 순법은 시일이 많이 걸리나 그 방법이 조금 쉽고 역법은 시일이 단축되나 방법이 조금 어렵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중간에 탈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 업무 보면서 수련할 분들은 순법으로 닫고 고요한 곳에서 전공으로 이것만 할 사람들은 역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법도 하시면 돼요. 조금 빠듯하게 가는 방식이에요. 대신에 몸에 대해서 스승과 멘토와 충분히 상담해가면서 가셔야 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상기병 같은 거 걸릴 수도 있거든요. 순법, 역법이 모두 결국 똑같아요. 폐기, 태식, 주천하오. 용어비결 순서죠. 기운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단전을 터뜨려서 태식을 하고 그 다음 그걸로 주천하오. 대주천 돌리는 방식은 똑같다. 이에 대해서는 선현들의 설명이 충분히 있으니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자, 요 얘기가 있고, 그 전에 요 얘기를 제가 뺐네요. 자, 16법 이렇게 완성해서 정신연구 초등학교 지금 졸업생 됐죠? 이게 1단 정도 위치입니다. 1단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원상결을 이후에는 참고로 해서 공부해라. 원상법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수련하면 남에게 물어볼 일이 없어질 거다. 스스로의 정성으로 앞뒤를 훤히 밝히면 점차 태식으로 진입하게 된다. 태식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태식법을 제대로 익혀가면요. 대주천을 제대로 돌린다는 얘기가 지금 태식으로 진입한다는 이거예요. 본격적 대주천이 돌기 시작해요. 지금 소주천 설명만 자세히 하셨잖아요. 태식은 시작돼가지고 이 단전이 숨을 쉬어도 요게 이제 제대로 이제 대주천 돌릴 힘은 생겼는데 제대로 돌리는 거는 태식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식으로 닦아가면 되고 태아의 숨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배꼽으로 숨 쉰 거를 태식 그러고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도 나의 진리의 태아, 원신의 태아를 키우는 호흡이라 태식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상결이 왜 먼저 나오냐면 호흡법 완성했어요. 지금 참나 찾았어요. 이제 일단 자격 따야죠. 자격 따려면 원상법으로 말하면 전생 봐야 되고 전생 보는 중에 이제 그 생을 관통하는 참나의 본질을 봐야 되고 똑같아요. 견성은. 그런 작용 없이 과거 보지 말고 곧장 참나만 들어가서 현재 내 마음의 작용을 근거로 해서 내 본질, 원상을 바로 보는 방식이 있어요. 과거의 원상을 안 보고 바로 지금 참나의 원상을 보는 방식은 고개 스님들이 하는 뭐 화두나 반조 다 똑같습니다. 정신 일치를 시켜서 참나를 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나가 결국은 인의의 지신으로 생겨먹었다는 걸 알면 고개 원상, 근원의 상을 본 거죠. 나의 원상을 본 거예요. 그거 봐야 1단이에요. 그리고 1단 이후에 이제 태식을 통해서 태식은 이미 시작은 됐지만 1단 이후에 본격적 태식이 시작되면서 대주천을 통해 2단을 향해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성 개발하라는 거예요. 비상한 힘을 내서 쉬지 않고 하면요.
지금 태식으로 진입하게 될 거니 어찌 성인이 가신지 오래됨을 걱정하겠으니 어찌 수련이 어려움을 근심하나 하면 된다 이겁니다. 비상한 힘을 내서 성심성의로 스스로 분발하여 쉬지 않고 정진하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연한 법계의 한 중진이 된다. 여러분도 이런 도의 중진급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밖에 상세한 것은 동호동고자를 기다려서 얼굴 맞대고 말해줄 거다. 호흡법 여기까지 다 한 사람한테 내가 원상하는 요결을 가르쳐 주겠다. 이 참나, 제3의 눈이라고 그러죠. 참나가 눈 여는 방법. 정법 안장이라 그런 게 이거예요. 진리를 꿰뚫어 보는 요 눈을 내가 열어주겠다. 여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 뭐 같은 말이고. 그리고 구계법론. 그렇게 해서 1단, 2단 올라가는 건 내가 나중에 다시 서술하마.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연정 16법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이제 원신을 갱생시키는 기본이 나와요. 우리 원신, 우리 정신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이 원신인데 근원 원자 써도 되고 요 원자 써도 되고 정신 신자 예. 원신 여러분의 순수 정신이 또렷해져요. 이게 일반인도 다 볼 수 있는데 나 자신이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는 나 자신이라서 일반인도 잘하면 볼 수 있고 여기 화두이 반전이 하면 만나져요. 나의 원초적인 자아, 경험 이전의 선험적 자아를 찾습니다. 순수한 나 자신을 알아봐야 돼요. 요놈 찾는 거예요. 요게 내 원상이에요. 내 원래 모습. 그 생겨먹은 게 인의지로 생겨먹었는데 여기까지 알아내려면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생도 보고 막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더 모으는 거예요. 빅데이터 여러분 좋아하시죠? 지금 이번 생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게 자명하지 않으니까 생을 관통한 정보를 좀 모아보면 그리고 최소한 이번 생에 뭔 일이 있었는지라도 정확히 꿰뚫어보면 여기 상이 잘 보인다는 건데 안 그러셔도 되는 게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데 원신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 마음 작용만 봐도요. 그대로 우리가 꿰뚫어보면 양심 분석만 잘하시면 원상이 보입니다. 내 원신 그게 원상이에요. 내 본 모습.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일 본 모습이 또렷해요. 억지로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내 본 모습이 난데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보여요. 호흡해가지고 기운이 충만할 때 내가 제일 잘 보이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기운 공부해가지고 원상 참나 찾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운 공부 말고 그냥 떼서 얘기하면 바로 그냥 찾으셔도 되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요거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놓으신 게 봉우일기라는 책이에요. 요거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얘기를 다시 본인 말씀으로 다시 짧게 요약해 줍니다. 연정 16법을. 초학자로 호흡수련 시작해서 제일 먼저 마음의 안정을 연습해야 된다. 아까 그게 연정 1법이죠. 사람이 누구나 거의 동일한 것 같다. 평시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무슨 공부를 좀 해보자 하면 별 생각이 다 나서 안정을 방해한다. 그러니 이 방해점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몰라 잘 못하면 여러분 잡념 빨리빨리 못 없애면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호흡한다고 앉아서 잡념만 하고 있을 수 있죠. 이 말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호흡법에 호흡도 하지 말고 그냥 몰라만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묵자식상 앉아가지고 생각 없애는 거를 한 일주일쯤 해보라는 겁니다. 결국 호흡법의 기초도 몰라 잘해야 돼요. 그래야 몰입력을 가지고 호흡에 몰입할 수가 있죠. 경패 쌍안하고 눈 가볍게 닫고 발 치듯이 눈 살짝 닫고 눈 내리 깔고 하시라는 겁니다. 무타념 무타상 다른 생각 말고 호흡만 염해가지고 호흡 일념으로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평상시 호흡대로 호흡은 평상시대로 하고 일주일간 오전 오후 1시간씩만 정자해 보시면 호흡에 몰입해도 되고 이제 몰라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망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하고 어떻게 내가 싸워야 되는지 싸우면 안 되죠 원래. 망상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몰라 해가지고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고 나 숨 쉬는 그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제1차 공부법이잖아요. 이게 호흡수련을 입문하는 노정기라는 것이다. 제1차에서 생각이 좀 쉬워지거든. 이게 좀 생각이 내려놔지고 마음이 좀 안정되면 비로소 평시 호흡하던 법을 조금 변화시켜서 가늘게 호출하고 가늘고 고르게 흡입해보라. 호흡을 이제 좀 조절하기 시작해요. 평소 호흡이 아니라 아까까지는 그냥 평소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몰라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호흡을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늘게 해봐라. 그리고 평상시 우리 호흡이 보통 5초요. 좀 긴 사람이 10초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준비 호흡을 일주일 하고 또 호흡법대로 평상시보다 좀 짧아진 정도로 흡입해서 하복, 제하, 배꼽 아래 1촌 3푼이면요. 한 5, 6cm예요. 5, 6cm 아래 하단전에 지그시 내려 흡입하고 또 그렇게 호출하면 처음부터 하단전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요거를 더 호흡을 미세하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한 2개월만 하면 아까는 생각 쉬는 것만 처음에 한 일주일 해보고 나머지는 호흡을 좀 관리해가지고 단전까지 내려간다 하고 한 2개월만 하면 그 수련하는 사람의 성불성의 차이에 따라 호흡 시간의 장단은 있으나 성적이 좋은 사람은 30초 이상까지는 갈 거고 그 이하도 20초는 충분하다. 한 달만 하면요. 한 2개월 하면 30초까지는 간다. 그거보다 좀 아래도 20초는 갈 거다. 20초면 단전까지 길이 납니다. 진짜로 여기 길이 뚫려요. 요것이 한 2개월 수련 후의 성적이고 또 여기서 2개월만 지내면 2개월 좀 더 하면 4, 50초 때는 충분히 호흡할 거다. 양호한 사람은. 얼마 안 걸리죠 지금. 봉호 선생님 계산으로. 호흡법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돼요 진짜로. 미숙한 분도 20초 이상 30초 이하는 충분하다. 한 4개월 정도 하면요. 아무리 못해도 2, 30초는 할 거다. 그 정도만 해도 단전까지 길 나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 자기들 호흡을 해고해 본다면 5초 내지 7, 8초 대에서 호흡하는 것을 회상할 때 보통인의 호흡에 비해서 5, 6배 진보한 거다. 호흡이 지금 엄청 는 거죠. 여기서 2, 3개월만 또 2, 3개월 지금 한 2, 3개월 한 번 더 한 2개월 하면 양호한 사람은 1분까지 갈 거다. 요거 다 돌린다는 거죠. 좀 부족하더라도 3, 40초 때는 충분할 거다. 한 반년 하면 3, 40초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상이 신입 수련인으로 6, 7개월 후의 성적이다. 여기서 분발해서 한 반년만 더 하면 개인의 정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인이 시작했다고 봤을 때 최소 5, 6명 정도는 승단한다. 일단 딴다. 호흡 일단 딴다. 7, 8명의 고급자가 나머지니 고급자와 나머지는 한 중급 정도 된다고 본다. 5, 6단은 승단하고 7, 8명은 고급이고 나머지는 중급은 된다. 1년 하면요. 20인 중에서 1년이 지나면 5, 6명은 호흡 2단 된다는 거예요. 한 1단 호흡 2단, 한 2분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년이면, 지금 빨리 하면 반년이면 요거 돌리고, 반년이면 1분 가고, 반년 더 하면 그 후팔법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태식으로 들어가서 일단 딸 거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으로 일단 딸 거다. 이것이 초학자로서 1차 수련하는 호흡 과정이요. 여기서 부수되는, 자, 여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회광반조, 전생 보는 법하고 계안법, 참나 눈 뜨는 법. 참나가 내 안에서 환히 이제 눈을 뜨고 참나의 빛이 터져 나오는 해광을 밝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간 사람에게 직접 목록면장으로 표현할 것이요. 그 신법도 가르쳐주고 그 어떻게 하라는 그 얘기도 해주고 내가 자격증도 줄 거라는. 목록면장은 일본에서 옛날에 쓰던 말인데 뭐냐면 그 검도 도장이나 이런 데서 일단 실력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진 족자를 줍니다. 요런 족자 말아진 걸 주면 펴면 비법이 써 있어요. 너도 나가서 도장 열어도 좋다는 자격증이에요. 목록면장이랑 지금 1단 정도 되면 나가서 사범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리집 같으면 목록면장에 그 요리의 비법 같은 걸 써서 줘요. 다른 데 가가지고 요리집 열어도 좋다. 그거니까 지금 호흡만 가지고는 안 주시죠. 끝까지. 해광반조랑 계안법을 꼭 얘기합니다. 뭐냐면 참나 모르고는 지금 호흡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호흡하다 보면 당연히 참나가 드러난다고 아까 써놓으셨지만 그걸 가지고 나 자신의 본질을 나라는 게 어떤 물건이구나 하고 정확히 꿰뚫어 보는 그 작업이 그걸 위해서 전생을 보는 거예요. 전생까지 가보는 이유가 생을 관통한 나의 본질을 보려는 거기 때문에 전생 안 가도 그냥 그대로 내 참나는 지금도 생생하고 시공을 초월한 거니까 바로 들여다보는 방식이 불교에서 하는 반조선 같은 건 바로 들여다보는 방식이고 선생님이 말한 해광반조법은 전생을 과거를 추적해가지고
생을 관통해서 전생까지 들어가가지고 나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결국은 동일합니다. 다만 선생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투시법을 개발해서 우리가 과학개발이나 이 홍익인간한테 널리 활용하길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자체는 투시법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투시법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전생 본다는 거를 강조하시는.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도 방법이 있다. 참나 눈 뜨는 거는 전생 안 봐도 바로 시공을 초월한 참나는 언제든지 광명하기 때문에 바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랑 선생님 공부법이 좀 차이인데 선생님 공부법을 제가 존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흡 1단 정도 실력 닦고 그때 이미 참나도 다 드러납니다만 참나 그것도 원상법을 가지고 뿌리 뽑아라. 요 얘기입니다. 원상법도 12관절이 있어요. 원상법도 호흡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어요. 12관절을 통해서 원상은 12관절을 통해서 1단까지 가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드렸어요. 그거랑 요 다음에 그걸 이어서 보세요. 예.